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7월 17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최대 연금 제도인 401k를 월스트리트에 상장을 하여 사적 투자 시장에 개방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할 것이라고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미국 정의기여형 연금 자산은 총 12조 4천억 달러였습니다. 그간의 401k나 로스 IRA는 미국 정치에서 주가 지수의 급 등락을 막는 완충 작용을 하여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어떤 주식이나 어떤 지수가 너무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하게 되면 이 거대한 연금이 거기에 투자를 하여 적당한 이익을 챙기고 이것을 바란스를 맞춰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실제 시장에서의 거대한 주가지수 반영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져 월가와 기타 모든 투자 시장에서 큰 파동이 일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401k는 일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일정 금액을 떼어 적립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만기기일 때까지 꾸준히 부어 본인들이 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할 때 일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미리미리 세금을 띈 금액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401k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로스 IRA로 속한다고 합니다. 세금을 먼저 띄느냐 나중 띄느냐의 차이인데 401k는 유리한 이유가 실제적으로 세금을 나중에 띄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몇십 년 후에 그 가치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401k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2, 4분기 관세 수입이 약 64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약 470억이 증가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성공적으로 지금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8월 1일까지의 관세 협정 마감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 벌써 6월 말에 이만큼의 큰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그만큼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470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세 수입의 증가는 8월 1일로 지정되어 있는 관세협정 마감일 이전의 성과로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인 미국의 소비자 국가로서의 그만큼의 영향을 과시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시장 구조의 우위성을 잘 이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미국의 부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그간에 적용하여 왔던 일반 관세 10%로 다 적용을 하고 있고 단지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는 50% 그리고 자동차 부품 25%는 예년과 같이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 1일 이후에는 각국에 따른 관세가 구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져 더욱더 미국의 관세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추징한 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미국이 그간의 관세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정책으로 확연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월스트리트 저널의 수석 기자인 그레이 리번 특통의 무역 정책이 성공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내려주고 있으며 그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있어서 겁을 먹고 있다는 타코 별명을 붙였던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많은 기자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입 상품에 대한 물가는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 분석가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에 힘입어 특통은 앱스타인 스캔들에 지금 멱풍을 맞고 있으나 공화당 내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딸인 뉴욕 남부지검에서 근무를 하였던 보린 코머를 오늘 DOJ가 해임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로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을 담당하였고 또한 그의 여자친구였던 기슬리 맥스웰을 기소하여 구금하기도 하였던 검사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션 디디의 사건을 맡아 이력 유명해지기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션 디디의 성적인 폭행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옴으로써 그녀의 코가 납작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코미의 후광을 얻고 그간의 굵직굵직한 사건만 맡아왔던 이 딸이 결국은 아빠 찬스로 성장을 하였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아빠 찬스 때문에 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제임스 코미는 FBI 전 국장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16년 당시에 러시아 스캔들을 주도하였던 FBI 국장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법무부 내에서도 제임스 코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이해 상충 관계로 보링 코미를 해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보여지고 있으며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1.6 사태 때 오트키프라고 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약 지킴이 대원들을 전부 국가 반역죄로 몰아넣었던 그의 사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세를 위하여 멀쩡한 애국자들을 몽땅 국가 반역자로 몰아서 기소를 하였고 그들 중에는 일부는 기소도 하지 않고 그냥 구금 상태로 4년을 내버려 두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트로이드 월드라고 불리는 그는 또한 아프간 철수 당시에 에이비 게이트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때 민간인의 접근을 막지 말라고 명령하였던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도 맡았으나 그는 결국 그것을 다 덮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이비 게이트는 아프간 철수 당시에 13명의 미군이 폭탄 테러로 사망을 하고 민간인 160명이 죽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 제임스 코미의 사위는 얼렁뚱땅 무마하고 덮어뒀다가 요번에 이 사건이 다시금 불거지자 앞으로 그의 행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고해야죠.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연극하는 초딩이라는 별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변호사인 에밀 바버를 제3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판사로 임명하는 문제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합세하여 거기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막연히 한 의원인 뉴저지 코리 부커가 7분간의 급하게 서둘 것 없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 동안에 3분 50초가 되자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일제히 퇴장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르는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불합리했으면 퇴장하였을까 하지만 현장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동료가 부정적인 연설을 하는 도중에 몽땅 일어나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연극하는 아이들, 초딩들과 같다고 하면서 호평을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피하니까 차마 보도를 못하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오토펜 스캔들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원감독위원회는 오늘 조 바이든의 인지 저하와 오토펜 고의 행정조치를 취한 오토펜 스캔들을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원 감독위원회의 제임스 코머 위원장은 4명의 녹취 증인들을 소환하였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녹취 자체가 법정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조 바이든의 고위 보좌관이었던 이언 샘스, 앤드류 베이츠, 제프 치멘스, 캐런 장피에르 이렇게 4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오토펜 스캔들은 조 바이든이 임기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을 선제 사면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인 헌터 바이든 경우에도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것까지 포함하여 몽땅 사면을 하였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이 사인한 것이 아니고 오토펜을 사용하였는데 조 바이든이 그때 당시 인지 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과연 누가 이것을 사용하였냐 하는 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네가 자기는 사면의 범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였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건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사면의 범위를 이야기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를 자기들이 멋대로 정하여 사인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미국 전대미문의 행정사기이자 대통령 권한 도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수사 과정이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